에스토니아에 도착하니까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꽤 여유 있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국경을 넘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에스토니아에 들어간다는 거는 EU라고 하죠. 이제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나중에 EU 연합에 속한 국가들을 이동할 때는 딱히 국경 심사가 아예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동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거였죠. 특히나 저처럼 이제 한국인이 이렇게 러시아 유럽 국경을 건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굉장히 꼬치꼬치 많이 물어봅니다.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뭐 여행이랍시고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와일드 여행을 하는 여행자에 대해서 약간 뭐 멋있어 이렇게 쿨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걱정이 앞서고 조금 탐탁지 않은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에스토니아 넘어갈 때 국경검사 저를 이제 담당했던 분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유럽을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쉥겐 조약에 의해서 여행할 때는 비자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보험 문제가 가장 컸어요. 저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도 자기가 러시아 보험을 가입했고 몽골에서도 몽골 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유럽에서는 그린카드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의무 가입은 아니라고 해요. 꽤 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물론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있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 그린카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불가리아라든가 이런 곳에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미리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가입을 하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그린카드를 소지한 채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더 좋고요. 혹은 국경에서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에스토니아보다 밑에 있는 라트비아라는 나라라든가 이런 다른 곳에서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가입하게 되는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에스토니아 들어갈 때 가입하게 되는 이 그린카드가 굉장히 비싸기로 악명이 높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린카드가 의무 가입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따로 가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뭐 하면서 약간 실랑이가 있으면서 국경 통과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곳에서는 전 탈린이라는 도시를 방문하는데요. 에스토니아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법 많이 알려진 곳이죠. 탈린이라고 하면은 구시가지가 가장 유명한데 탈린에서도 구시가지만 잠깐 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탈린 구시가지의 모습을 잠깐 둘러보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탈린의 구시가지가 유명한 이유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빈티지함 때문이에요. 탈린의 구시가지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존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국경에 늦게 통과를 하는 바람에 호스텔에 체크인하고 좀 느지막한 이제 밤 시간에 둘러봤던 탈린 구시가지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게요. 이제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광장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곳에도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쯤 돼서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여행에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항상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광장이고요. 두 번째가 시청, 세 번째가 교회예요. 이제 교회는 러시아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봐왔죠. 물론 이제 크렘린이라든가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시청의 역할을 하는 건물들은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유럽의 큰 도시들을 둘러볼 때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광장, 시청, 교회 이 세 가지를요. 탈린 구시가지의 광장은 굉장히 붉은색이죠. 뭔가 여기가 다 지금 식당가 이제 호프집 같은 건데요. 밤중에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런 유럽의 밤은 특히 이제 조명이 밝지 않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조명을 쓰더라도 우리나라 강남이라든가 뭐 홍대거리 같은 데를 이렇게 밤에
걸어보면 하얀색 조명이 굉장히 많고 가게 밑에라든가 아주 밝은 색으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뷰를 보지 않으면 밤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밝은색 분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 탈린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글쎄 뭐 이제 오피스가 있는 곳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문했던 이런 관광지라든가 혹은 광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다 이렇게 좀 은은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해서 밤에는 어딜 가도 어쨌든 막 밝고 뭔가 번잡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크고 넓은 광장이 있는 반면 이렇게 골목골목 외진 곳도 있는데요. 탈린의 구시가지 골목은 이 구시가지 전체가 사실 다 관광지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골목은 위험한 골목은 아니에요. 유럽 여행에서도 이제 도시의 어떤 골목 같은 데 잘못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느낌, 이 사진 같은 이런 골목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이런 곳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조금 전에 광장의 모습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또 있죠. 구시가지에 있는 교회도 뭐 구시가지가 그렇듯이 오래된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곳까지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골목 사진이네요. 이제 왼쪽 벽은 이제 성체 벽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뭐 약간 하다만 느낌이지만 그래피티가 남아있어서 이것도 뭐 나름대로 얘기하자면 구시대와 현대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붙여봤고요. 사실은 밤 사진이 정말 멋있는 건데 제가 사진 기술이 부족한 탓에 야경의 모습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호스텔로 들어가서 한숨 자고 다음날 탈린의 구시가지를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이제 거리에 낙엽도 많고 진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래서 제법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구시가지를 낮에 한번 다시 방문해 보는데 낮 동안의 사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밤 사진도 이런 비슷한 구조물이랑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이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뚱뚱한 마가렛의 타워더라고요. 이렇게 구시가지는 전체 외곽이 이런 성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기준으로 바깥에는 상당히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쭉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이 성벽의 내부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중세의 모습이 딱 남아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낮 동안에는 이렇게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이제 한 바퀴 빠른 시간에 둘러보는 어떤 그런 거 같죠. 이제 이게 뭔가 테마파크처럼 이런 게 돌아다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 노보시비르스크의 동물원에서나 이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시가지 내부는 건물들도 이제 고층 빌딩 같은 것들은 없고 뭐 색깔이라든가 건물 외관의 인테리어들도 다 올드한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네요. 탈린 구시가지는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면 제 생각에는 한 반나절 정도, 뭐 3-4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구시가지라는 거는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재미를 3가지로 또 요약해 보자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거. 일단은 이 구시가지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모습이기 때문에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념품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겠죠. 그리고 몇 군데 전망 포인트가 있어서 올라가서 구시가지 전체의 모습을 쑥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들을 방문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 시간에는 에스토니아의 어린이들이 이제 인솔자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뭐 소풍을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가 진짜 학교인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뒤쪽으로 쭉 오래된 건물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약간 큰 길인데 이런 느낌으로 구시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념품 가게 같은 것들을 제가 언급했는데 이렇게 특색 있는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할로윈 용품이라든가 파티 용품 같은 거를 파는 가게들도 있고 지금 사진에 이 가게는 아니지만 또 약간 이런 오컬트 분위기를 풍기는 가게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조그만 조약돌 같은 것들 되게 다양하게 또 팔고 있더라고요.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이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어떤 것들은 이제 건강을 위한 거고 어떤 것들은 공부를 위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적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뭐 시험에도 합격하고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사오시는 그런 부적 같은 게 에스토니아에도 똑같이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 가봤더니 여기는 이제 티를 취급하는 곳이었는데 가게는 작아서 이렇게 앉아서 마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티를 선택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려서 주기도 하고요. 기념으로 좀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에스토니아지만 유럽 티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중동 지역의 티도 다양하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 지역적인 기념품 가게라기보다는 이분이 남자 사장님인데 되게 머리도 길고 뭔가 명상을 많이 한 것 같은 차분한 목소리에 그런 특색 있는 가게였어요. 여기도 어쨌든 이런 가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관광지는 이런 거 보는 재미죠. 밤사이에 어떤 붉은 빛을 뿜어댔던 광장이 이제 낮 시간에는 조금 이런 모습이고요. 이날 비가 좀 내려가지고 약간 흐린데 사실 이거 흐린 거는 제가 사진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린 거죠. 낮에도 다양한 관광객들이 이제 광장에 이것저것 먹고 마시면서 노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저도 전망대에 올라가 봤는데 위에서 본 구시가지는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붕 색깔이 붉은색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뭐 게임하면 이제 옛날에 학생 때 했던 게임 중에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뭐 그런 게임 들어가면은 중세 도시들 같은 게 그 게임에 펼쳐지잖아요. 뭐 실제로 어떤진 모르지만 그런 도시들이 이 탈린의 이 구시가지를 모델로 해서 이미지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영화라든가 게임에서 봤던 딱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리들도 그렇고요. 저 뒤쪽으로는 아주 현대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성벽 밖을 벗어나면 뭐 에스토니아라는 곳이 다 이렇게 중세 느낌이 아니라 다 여느 다른 도시와 다름없는 대도시들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제가 둘러보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다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성벽의 모습이고요. 위쪽에도 여기가 다 식당이래요. 성벽이 이렇게 폭이 넓은 건 아닌데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쭉 식당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주 공간을 철저하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여기는 약간 교회는 교회인데 러시아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접해 있으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러시아인들이 더 많이 살기도 했었다고 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탈린 이런 수도 같은 곳은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배관 같은데 이제 건물 같은 데는 좀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수도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동호회 스티커도 있고 혹은 여행자 스티커들도 있고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저도 하나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오토바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여행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담았어요. 그래서 패션 커넥티드 이것도 이번 2018년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이었잖아요. 하나된 열정 이런 메시지였죠. 지난주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잘 맞춰졌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올림픽 같은 경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올림픽 행사 자체는 정말 성공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주 잘 개최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동계올림픽 끝났지만 바로 이어서 이제 패럴림픽이 진행됩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동계올림픽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패럴림픽까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3월까지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동이라든가 이런 관심을 끝까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화에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에스토니아 여성분들도 참 예쁘세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사진을 잠깐 언급하는데 그 학교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물론 탈린의 여성분들도 아주 아름다우세요. 이제 제가 피치 못하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은 넘기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두 명의 친구들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자기들의 주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직접 뭐 모금 활동도 하고 이제 모금 활동이 그냥 돈통 들고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길거리에서 작은 공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우리나라도 좀 이제 교육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조금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동아리 활동하고 하면은 뭐 지원금 타서 쓰고 정해진 틀 안에서 사실은 뭐 어린이나 어른이나 지원금 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여러 가지로
스스로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스스로 뭔가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중대장으로 있었는데 뭐 20살, 21살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병사들이. 근데 사실 점점 더 친구들의 사고가 수동적이 되어가고 뭔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소극적인 편이어서 좀 후회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 여행이 이제 어떤 하나의 도전인 건데, 한편으로는 같이 군생활 했던 우리 병사들한테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뭐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던 것들을 스스로 좀 증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자, 중대장도 이렇게 도전하잖아. 너네들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꼭 이런 여행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다양한 분야 서로 활동하는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열정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탈린에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장소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기념물을 보기 전에는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탈린 구시가지를 나와서 좀 시내 쪽을 향해 보면은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브로큰 라인이라는 조형물인데 1994년에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배였던 에스토니아 라인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사건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인데요. 여객선 침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세월호 사건인데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뭐 꼭 이런 기념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조금 깜짝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뉴스에서 뭐 여러 가지 화제거리들이 이렇게 언급됐는데 그 와중에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옆에 있던 분이 뭐 세월호 얘기를 하네. 뭐 아직도 세월호 얘기, 아직도 그거를 읽어먹는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뭐 사건이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잊혀지기 마련이긴 하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또 집중을 해야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이제 막 3년 정도가 지났는데 뭐 노란 리본 아직도 하고 다니냐, 세월호 얘기를 아직도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끝까지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에스토니아 라인이라는 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나 봐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웨덴과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애써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마음에 간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이렇게 바로 저도 스웨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톡홀름을 향해서 가는데요. 잠깐 지도를 살펴보면 저는 원래 이제 핀란드를 통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북유럽을 다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날짜가 벌써 9월 23일이에요. 사실 엄청 춥고 핀란드 넘어가면은 이제 눈 내리고 뭐 그럴 때라 가지고, 우리 북유럽은 그 숲과 어우러진 그 굉장히 많은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사실 아주 기대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제 둘러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하게 되는 계획은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스웨덴으로 바로 내려가서 스웨덴에서 덴마크를 통해서 바로 중앙 유럽으로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있었던 또 하나의 거대 이슈는 제가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항상 현금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현금 카드를 준비해 가서 그 나라 ATM기에서 돈을 뽑으면 자동으로 환전돼서 그 나라 돈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이 현금 카드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화 스웨덴에서 제가 이 카드 분실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탈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